그다음 자, 그 다음은 한 장 넘기시면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이 있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은 이 슈레딩거 방정식 얘는 우선 어떤 입자의 모든 물리적 정보를 가진 함수를 파동함수 영어 표현으로는 웨이브 펑션 보통 이런 꼴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냐면 원래 이제 그 그리스어 표현으로는 프사인데요. 프사인데 그냥 우리말 표현으로는 파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프사인데 이게 자음이 앞에가 두 개가 붙어서 발음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파이 이렇게 마치 I가 없는 거, S가 없는 것처럼 이제 파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아니고요. 어쨌건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파동함수를 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제 그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알고 싶다면 다음의 연산을 합니다. 바라바라바라 짜잔. 그래서 이때 이 파이가 어떤 입자의 파동함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이게 지금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놈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그 유명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럼 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슈레딩거라는 사람의 독창적 그 연구 결과냐?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건 뉴턴 역학, 즉 뉴턴 시기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계산 방식이에요, 물리학에서.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은 수학을 싫어해요, 수학을 좋아해요. 물리학자들은 수학을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서 물리적인 모든 표현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다가 보니 저런 묘한 표현들을 그 물리학자들이 사용하게 된 건데, 그래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고 저 파동함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슈레딩거의 독창적 연구가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저 파동함수라고 하는 건 원래 어디에만 적용했던 거냐면 고전적인 에너지 혹은 고전적인 파동에만 적용을 했었어요.
자, 고전적인 에너지, 고전적인 파동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소리나 빛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나 빛에 적용하는 역학 체계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뉴턴 시대부터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어디에 끌고 오자? 슈레딩거 어디에 끌고 오자? 전 우주 삼라만상에 다 끌고 오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에 끌고 와서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적용해보니 되네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적용해보니 되네. 그래서 그 업적으로 슈레딩거는 노벨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 슈레딩거가 가져온 이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파동 방정식은 슈레딩거의 독창적 업적이 아니다. 알겠죠? 예전부터 있어 왔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세상 삼라만상, 파동이건 에너지건 입자건 모든 것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1D 뭐를 줄였은 말이에요? 1차원에 대해 적용하면 요런 꼴로 바뀝니다. 바로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d 제곱 파이 dx 제곱, 그 다음 vx 파이 2 파이 이런 걸로 바뀌어버려요. 자, 왜 1차원에 대해 적용을 하냐면요. 1차원이 우선 쉬우니까요.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짜자자잔 요만큼, 그리고 짜자자잔 요만큼 얘를 일컬어 얘를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포 1D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 제곱 dx 제곱. 자, 이건 뭐냐면 어떤 변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라고 하는 거죠. 요것을 운동 에너지 오퍼레이터, 그리고 저기에 있는 vx를 위치 에너지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오퍼레이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산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모든 얘기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상목씨 그냥 뭐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는 모든 얘기는 상목씨 뭐 하는 거라고요?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면 얘 수식의 이름 뭐예요? 이 수식의 이름 바로 뉴턴 씨의 운동 방정식이죠.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이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했을 때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얘를 슈레딩거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이것도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상국씨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없듯이 이것도 증명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들을 그냥 뭐라고 싸그리 외우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상국씨 알겠죠?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외우면 돼. 외우지 않으면 시험에 틀릴 뿐이야. 그냥 알겠죠? 그냥 외우면 돼.
그래서 이때 여기서 퀴즈 드 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으로 바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표현해 보시오. 자, 여러분, 학문과 사기의 경계가 뭐예요? 어디까지가 학문이고 어디부터 사기예요? 그걸 판단하는 게 뭐예요? 즉, 학문이 사기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통일성이에요. 통일성과 일관성.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실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실에 대한 거를 사실은 여러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 여러 관점으로 설명하는 이 모든 관점의 결론은 다 같아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학문이라고 하면. 이게 한 학문 체계에서뿐 아니라 모든 학문 체계에서 이건 일치돼야 돼요. 만약 이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깨지면 그때부터 개사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되겠어요?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순간순간 깨지죠? 느낌이 딱 오네. 이 새끼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뭐다? 사기꾼이야.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라. 성무씨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떤 현상에 대해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수없이 많은 관점, 이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를 한다를 보여주는 테크닉이 뭐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테크닉. 결국 요 관점이나 요 관점이나 결국 같은 얘기다를 보여주는 테크닉이 뭐야? 그때 사용하는 테크닉. 그 테크닉을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수학을 이용해서 결국 이 관점과 이 관점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관점과 이 관점이 같은 관점이라는 거야.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 아니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테크닉을 그걸 수학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뭐 수학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닌데 수학을 활용하면 그 뭐냐면 일관성이 일치하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공시 알겠어요? 그래서 그럼 잘 봐. 드브로이가 슈레딩거보다 먼저 나온 사람이거든요. 먼저. 그러면 이 사람의 업적이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하고도 당연히 일관적이고 통일적이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사기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보자. 거기에 요렇게 봅시다. 솔루션 1. 어떤 자유입자라고 합시다. 자유? 자유? 그럼 뭐가 0일까요? 아무데도 구속받지 않고 진짜 자유야. 그러면 그 입자는 뭐가 0일까요? 뭐가 0일까요?
바로 봐. 이게 0이겠죠. 상목씨,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V라고요? 상목씨, 이게 뭐예요? 부피요? 환장하네 진짜. 그러면 자유입자는 부피가 없다고요? 자유입자에서 얘기하는 V가 뭐예요? 건희씨 이게 뭐예요? 위치 에너지요. 아 진짜 상국씨, 왜 자유입자는 다른 입자와의 인력, 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걸 자유입자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입자는 위치 에너지가 0인 거야. 상무씨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그러면 그 자유입자에 대해서 이거지. 자, 성우 씨 잘 봐. 램다는 뭐분의 뭐야? 램다는 뭐분의 뭐야? 물질파 표현. 내가 외우라고 했지. 뭐분의 뭐야? 뭐분의 뭐야? 내가 외우라고 했지. 어? 내가 외우라고 했지. 잠시만, 무슨 잠시만은 진짜. 사모씨 진짜. 사모씨 진짜. 사모씨. 자, 내가 외우라고 했지 내가. 응? 이거 안 외우면 이번 시험 나가리야, 알겠어요? 외워야 돼. H over MV. 자, 3번 써, 빨리. 빨리 써. 옆에다가. 3번 반복해 써, 빨리. 램다는 MV분의 H, 램다는 MV분의 B가 3번 써, 빨리. 써서 외워. 아, 진짜 상목씨 진짜. 말이야.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도 있냐면, 이건 어때?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만큼,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운동량. 아시겠죠? 운동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때 3. 그 자유입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다가 뭐를 더한 거임? 상목씨,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다가 뭘 더한 거임? 바로 요만큼이 운동 에너지고 요만큼이 위치 에너지잖아요. 근데 자유입자니까 뭘 나가리 시켰죠? 이거 나가리 시켰죠? 그럼 이때 뭐만 남아요? 운동 에너지만 남죠? 상목씨, 운동 에너지만 남죠? 운동 에너지 수식이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 수식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유명한 2m분의 p제곱이죠. 맞아요? 상목씨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p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아시겠죠?
그럼 저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p 자리에다가 요걸 넣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2n분의 1 곱하기 바로 램다 제곱 h 제곱. 사무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자유입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그때의 물질 파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지금 나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요거만 하고 집에 갑시다. 1, 2, 3, 4. 이제 저 퀴즈에 다시 4. 자, 그다음 뭐 해볼 거냐면 그 입자의 물질파 동 이 원D 무슨 D? 원D 몇 차원? 1차원에 나타난다면 그 파동 함수를 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요거 아시겠어요? 성모가 저거 알겠어요? 조수식 알겠어요? 모르겠죠? 자, 봅시다. 자, 여기 줄게요. 성모 여기 준다잉. 일단 썼어요? 썼죠? 그럼 준다. 자, 제 의미가 뭐냐? y축은 파이 x. 맞췄어. 그다음 여기는 x축 위치입니다. 그 파동 함수가 만약 잘 보세요. 여기 여기 아니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해서 잘 봐. 자, 이게 사인파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야. 넘실 파동을 표현하는 사인파. 성씨 오케이? 그럼 잘 봐. 이때 이 수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위치가 2분의 램다일 때고요. 이 위치가 램다일 때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A, 이 녀석이 마이너스 A인 거죠. 여기를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성수 알겠어요? 그럼 잘 봐라. 요수 봐봐. 요수식에서 봐봐. 만약에 x가 0이야. 0. 뭐 0 넘어 어떻게 되겠어? 사인 0이지. 사인 0의 합수가 얼마야? 0. 그다음 x 자리에다가 2분의 파이 넣었어. 2분의 파이. 뭐 나던 건 안 해봐도 되는데 요거는 뭐 4분의 파일 거고요.
뭔 소리야? 4분의 램다일 거고요. 얘는 뭐냐면 4분의 3 램다일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2분의 램다를 여기에 넣어. x 자리에다가. 그럼 2분의 램다 넣으면은 이 값이 사인 파이가 되지. 그럼 사인 파이 값이 얼마예요? 사인 파이 값이 0. 알겠죠? 그렇게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파동의 모습을 수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상무 씨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한 파장 길이인 거지. 그래서 파동함수를 일반적으로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상무 씨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저기에 있는 상수는 그대로 두고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램다분의 2파이 x는 그대로인데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램다분의 2파이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죠. 상우씨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봅시다.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한 번 또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서 2파이분의 램다가 제곱이 되겠네. 그죠? 성씨 맞아요? 맞아? 그리고 A는 그대로고 코사인이 뭐로 바뀌어? 다시 사인으로 바뀌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니까. 성씨 오케이?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마이너스 램다분의 2파이의 제곱 파이 x로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지. 즉 이만큼을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좋아. 그럼 이때 여기서 봐봐. 여기서 2n분의 h바의 제곱 d 제곱 파이의 dx 제곱 해주면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여기에 어떻게 될 거냐면 h바의 제곱에 2m 곱하기 2파이분의 램다의 제곱 파이.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상모가. 자, 여기까지 맞아요? 맞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2m분의 1 곱하기 램다분의 h의 제곱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h바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이게 되는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플랑크 상수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때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있군요. 즉 이만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상목 씨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필기했던 거. 필기 앞에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상목 씨. 아까 필기했잖아요.
이게 뭐야? 요거. 이게 뭐야? 역학적이라. 즉, 이 수식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 수식에서 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로 얘를 0으로 둔 게 저거잖아요. 맞죠? 즉, 드브로이가 생각했던 물질파 이론으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게 지금 여러분 학교 학습지에 나오네. 여기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식과 드브로이 관계식의 양립성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1차원 상대성 입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 됐다. 저거 상무씨 이해했어요? 저렇게 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됐다. 뽕.